오랜 역사의 흐름에서 인류의 문명이 우리의 DNA가 강이라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한강의 기적.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진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발전을 했던 시대에 자격 상승이 되어지고 있지요. 빨간불을 켜고 있다. 상승의 불을 계속해서 켜고 있다. 최고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넣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강라인은 여지없이 강동까지 밀어닥치면서 하이엔드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건 반듯반듯하지가 않고 우리나라 해안선을 닮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 이유는 민간도 신복합을 하기 전에 이곳은 모아타운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을 좀 한강 민간도시복합 설명회를 바로 이 교회에서 했어요. 충분히 동의서를 받고도 남는다. 난이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도시복합은 사업성은 좋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완화해주면 당연히 기존에 정비 사업을 했던 지역들이 민간도시복합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전동도 모아타운을 진행하다가 민간도시복합을 하겠다. 라고 해서 대신 자산 신탁과 MOU까지 맺었고요. 그 외에 주변 지역들 잠실동 일대나 석촌동 일대 그리고 그 이외에 서초동 일대 다른 타 지역들도 민간도시 복합이 상당히 여기저기 새롭게 전환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죠. 민간도시 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바로 2026년 6월부터 스타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25년 중후반부터 많은 지역들이 전환을 하고 있는 특히 모아타운을 하던 지역들이 민간도시 복합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아타운은 80%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완화를 해줬다 해도 75%였습니다. 하지만 민간도시 복합은 동의를 67%만 받아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정비 사업이고 또 하나 이에 따른 어떤 모아타운만에 가지고 있는 살짝 안타까운 점은 지역이 구역별로 구분이 돼서 단지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이 나눠져 있으면 1구역은 1구역 안에만 건축을 해야 하고 2구역은 2구역 안에 단지만 건축을 해서 한 대 공사를 모아서 하기는 하지만 이게 단지가 아름답게 조성되기는 어렵다. 뷰와 향을 맞춰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간도시 복합은 그와 다르게 일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처럼 모두 멸실하고 새롭게 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까지 다 보완을 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용적률 부분입니다. 용적률 부분 500%까지 올려주니 당연히 이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죠. 너도 나도 민간도시 복합만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될까봐 서울시에서 살짝 태클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건 좋은데 대신 요건이 있어. 어떤 요건? 전체 구역 안에서 한 면 이상은 간선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며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는 요건이 들어가야 해. 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양상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너도 나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요건들이었는데요. 노도부터 해서. 그러나 반전이 되죠. 그런 거 찾기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 안에서 간선도로를 끼고 있으면서 6m 이상이다. 우리 모아타운에서도 몇 미터 이상의 가로구역에 둘러싸야 된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적어도 4m. 보통 외진 막다른 길로 해서 양방향이 아닌 아주 좁은 길 보통 4m 정도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곳이 다 가로구역으로 자르기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간도시복합에서는 6m라는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한다라는 구역계는요, 많지 않다. 바로 희소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6m 이상의 지구일 것이라고 돼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민간도시복합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을 꼭 체크해 보십시오. 지난 2026년 5월 26일 날 그 설명회를 참석했을 때 PPT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자료입니다. 이게 약간의 나중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 500%로 했을 때 49층이 아니에요. 사실 50층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49층으로 했고, 그러니 세대수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00여 세대인데 2000여 세대에서 한 2500세대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모양이 생각보다
모양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다 채워지면 더 좋을 텐데 하지만 이러한 디귿자 지역의 구역은 굉장히 장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보면 관람석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양쪽에 반원처럼 C자 형태로 해서 관람석을 둥글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일렬로 놨을 때는 이게 시야가 무대를 향하기가 모두 다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집중해서 볼 수 있게 관람할 수 있는 것들도 C자형으로 둥글게 형성이 되어 있죠. 한강의 뷰를 180도 이상을 넘게 다 모두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역도라는 것이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요. 저는 이곳에 참석을 했지만 나중에 여담으로 들은 것은요. 주민설명회에 가서 많은 분들이 듣고 그곳의 주민들이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대요. 설레어가지고. 그 이유를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설명을 하러 오신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정상의 그룹이었는데요. AA 아키 그룹입니다. AA 아키 그룹은요, 잠시 볼게요.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우리 청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을 설계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용산 아페르 한강을 설계했습니다. 이곳이 고가의 하이엔드 주거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곳에 거주하시는 많은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2024년 6월에 준공이 되면서 우리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 바로 방탄그룹이죠.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이곳에 거주를 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 부부가 또 이곳에서 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배우 중에 요즘 잘 나가는 김고은, 그리고 한효주, 수혜, 류덕환, 축구선수, 김기희,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손꼽는 하이엔드 주거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 그룹이 참여를 한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 많은 스타들이 거주하는 그런 컨셉의 하이엔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건축 설계를 참여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DA그룹 같은 경우에는 목동 2단지, 목동 아파트가 지금 건설사 선정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동 2단지 아파트 설계를 맡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압구정 특별기획구역, 압구정 아파트 2구역과 4구역의 설계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강. 근데 이곳이 바로 한강 라인이기 때문에 왔다고 했어요. 이 설계업체들은 이곳이 한강 라인이기 때문에 야심차게 이 강동에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그룹은요, 잠실 마일스 단지 한참 공사 중인 거 혹시 올림픽대로를 지나시면서 보셨습니까? 이렇게 잠실 마일스 단지도 설계를 한 회사이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루카 831 하이엔드의 정점이었다고 하는 곳이죠. 지금도 역삼동 한번 가보십시오. 강남에 하얗고 멋진 궁전 같은 아치형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이 또 이 DA그룹이 설계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앞으로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 프로젝트도 맡고 있는 곳이라는 거. 유엔사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용산이죠. 이렇게 내놓을 만한 회사들이 왜 강동에 와서 강동의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고 건축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을까요? 왜 강동의 주민들이 설명회를 듣고 그날 밤 잠을 못 잤느냐, 잠을 설쳤느냐, 이렇게 멋진 최고 정상급의 설계 회사에서 그 설계를 보면서 어떤 컨셉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동영상까지 제작을 했더라고요. 저도 봤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렇게 설계를 하긴 하지만 진짜 선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끌고 갈 선장, 정비업체이죠. 정비업체가 얼마나 동의서를 잘 이끌어내고 진행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선장이 누구일까요? 이 업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정비업체인데요. 이 업체는요, 얼마 전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던 정비업체이기도 합니다. 강동구 둔촌동이 있습니다. 이 둔촌동에 모아타운이 있고요. 이 모아타운은요, 지금 공모 방식에서 서울에서 최초로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은 업체, 바로 이것이 사업시행 인가까지 간. 그래서 이미 PM사 신한으로 선정이 됐고요. 신한 PM사는 절대
확실한 곳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미 선정 다 끝났고 건설사 선정만 남아 있습니다. 다 끝내놓고 닥터빌드라고 하는 정비업체는요, 다른 곳을 하나 다시 찍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강동 한강 도심복합 사업지입니다. 그날 설명회를 26일 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둔촌 모아타운을 사업시행 인가로 이끌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냈지만, 사실은 내가 더 야심차게 기대가 되는 곳은 바로 이 강동 한강 민간도심복합이다. 왜냐하면 나도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사업성이 높은 곳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어쨌든 일으킨 회사입니다. 그리고 닥터빌드 하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블로그나 아니면은 정보지에서 구역도를 그려놓고 구역도의 노후도 그리고 공동주택 비율, 단독주택 비율들을 그려놓은 구역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적합도, 사업지의 적합도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체 세대수는 얼마냐, 단독은 얼마냐, 공동은 얼마냐, 노후도는 얼마냐, 20년 이상 된 것은 몇 세대고 30년 이상 된 것은 몇 세대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몇 초 만에 탁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앱을 개발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닥터빌드가 말이죠. 이러한 심층적인 정비 전문 앱을 개발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뢰가 가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설명회 때 살짝 나왔던 자료들을 좀 모아본 겁니다. 이렇게 한강뷰가 보이는 랜드마크가 될 민간도심복합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49층에 한강라인,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하이엔드의 급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여러분, 그 물결을 한번 눈 감고 느껴보시죠. 한강을 따라 내가 올림픽대로를 운전을 하고 가고 있다. 자, 저기 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가고 있다. 여의도 앞을 지나면서 높은 마천루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곳, 여의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가 바로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에도 이렇다 할 만한 스카이라인이 있진 않지만 아크로 리버하임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동작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지요. 그리고 또 바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앞으로 더 큰 하이엔드가 들어오긴 하겠죠. 자,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2, 3년 있으면 완공이 되는 바로 레미안 라클래시. 이 또한 얼마나 고가일까요?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또 대표적인 신축이 있습니다. 바로 원베일리죠. 원베일리 하면 서초구의 대표적인 고가의 하이엔드 아파트 단지이죠.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동쪽을 향해 가게 됐을 때 바로 강남구이고요. 강남구는 지금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됩니다. 한국의 베르사유 궁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미 완공이 된 아파트 재건축 삼성동 르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송파구. 앞으로 고가의 아파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잠실 5단지이죠. 잠실 5단지. 60층이 넘는 고층의 아파트로 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 또한 서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격을 형성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주변 지역들 더 견인해서 상승될 확률이 높지요.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간다면 이제 강동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강동 이제 머지않아 대우건설이 서밋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건축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한 3년이면은 완공이 돼서 스카이라인을 다시 한번 하이엔드로 형성시킵니다. 드디어 입성한 하이엔드 브랜드 강동의 한강변. 그렇다면 다음은 바로 이 강동 한강 또 민간도심복합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이고요. 이렇게 다리를 천호대교는 아니면 광진교를 건널 때 이 멀리서 바라보이는 스카이라인이 그대로 상상이 되는 조감도도 있었습니다. 기타 지금까지의 단지에서 본 한강뷰라는 것은요, 야경이 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네온사인의 불빛, 마천루의 불빛과 그 다음에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 차들이 다니는 긴 꼬리의 아름다운 브레이크 등의 루비 같은 불빛, 아니면 다이아몬드 같은 앞에 헤드라이트, 이런 것들이 야경을 아름답게 수놓았기 때문에 멋지긴 했지만 낮의 풍경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회색빛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그곳만 봤을 때는 한강에서의 서울의 모습이라는 것은 계절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회색빛이
사계절 똑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곳의 한강뷰는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 이곳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은요. 반쪽은 하이엔드 브랜드의 포제스 한강과 그리고 광장동의 멋진 아파트였었죠. 그곳이 바로 워커힐 아파트, 그리고 현대 아파트, 일부 아파트 전경과 그리고 워커힐 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의 녹지. 서울 안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왜냐? 사계절이 바뀌는 풍경입니다. 유일한 서울에서 사계절이 바뀌는 풍경 보셨습니까? 겨울이면은 하얀 눈꽃이 피고요. 그리고 봄이면 파릇파릇 연두빛 초록이 물들고요. 그리고 가을이면 알록달록 단풍이 물드는 사계절이 바뀌는 한강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 또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풍경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을 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강동구에서의 정비 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만 해도요, 방동구청에서 주최를 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아카데미를 열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정비 사업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들 모르는 아마추어니까. 그래서 당신들도 어느 정도 정비 사업을 이해하고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아예 아카데미까지 열어서 교육을 시킬 정도로 열정적이다, 적극적이다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강, 한강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한강 주변의 지역들을 살펴봤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강 하면은 낭만과 사랑이 가득한 곳, 그곳에 데이트 한번 안 가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한강 하면은 모든 게 설레이고 아름답고 맛있습니다. 한강 라면도 맛있고요. 한강에서 먹는 맥주 한 잔은 더욱더 낭만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내 집 앞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앞마당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그런 주택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곳은요, 지금 정비사업에 동의서를 진구 중인데 많은 지역들은 그림의 떡인 곳도 많죠. 왜냐하면 너무 가격들이 비싼데 아직은 이곳은 저평가되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혹시 서울 시내 안에서 1억 원대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과연? 없습니다. 장단컨대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 사업하는 곳에 1억 원대 진입 없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곳보다도 희소한 풍경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주변에 송파 생활권에서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보문고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풍경 볼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씻고 나와서 일하기 바쁘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미래의 주택은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1시간 이상씩 티타임을 가지며 감상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이제 마지막 남은 딱 한 그곳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